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것대로 당신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뭘 많이 먹습니다. 배고플 때 먹죠, 외로울 때 먹죠, 슬퍼도 먹죠, 화날 때도 먹죠, 욕도 먹죠, 나이도 먹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다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장은 그 먹는 거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욕을 먹어도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장이 감당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과잉으로 유입된 음식이 독으로 변해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 몸속의 면역력 창고인 장 건강 지키는 법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이 인체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장이 왜 그러냐 하면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면역물질을 생성하는데 장점막의 25% 정도가 면역기관인 림프 조직이고 장의 B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B세포가 뭐 하는데요? 기억하는 세포예요. 너 며칠 전에 봤던 그 사람이네 하는 그 기억을 이 B세포가 하는 거예요. 면역력의 60에서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뇌 무게가 평균 1.4kg 정도 되는데 소화기관에서 하는 미생물도 1.4에서 1.5kg 정도 됩니다. 게다가 장이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4분의 1, 25%를 쓰는데 뇌도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25%를 씁니다. 그러니까 뇌와 장은 같다. 뇌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장도 머리 쓴다, 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장에 면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으로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왠 줄 아세요? 장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화하는 거, 하나는 면역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역을 막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하는 데 힘을 다 쓰니까 면역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건 엄청 과식하면서 나 요즘 너무 면역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과식을 안 해야 면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런 기본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면역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면역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비싼 걸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장은 몸 안에 있지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실제 입이랑 항문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깥 세상이에요. 속에 있는 밖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로 되어 있지 않고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점막. 이 점막은 뭐냐 하면 점액질이 분비되는 막. 여러분 만져보면 촉촉하고 미끈거리고 이게 정상인데요.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곳이 술잔세포라는 게 있는데 끈끈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흡수가 잘 되게 하는데 또 이 점막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막에는 멀트라고 하는 면역 방어막이 있는데 평소에 IgA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둘러싸서 힘 못 쓰게 하는 그리고 염증성 항체의 활성을 방해해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에게 자극해서 일일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전체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몸에 사는 체내 유익균이 우리한테는 이로우니까 얘네들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gA 분비에 문제가 있으면 점막에 다 감염이 생겨요. 그러면 축농증,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또 심지어 감염성 설사 같은 질병에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들을 먹었는데 문제는 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차고 아랫배 묵직해지고 변비 생기고 하면 계속 붙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염증이 궤양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또 급기야는 대장암까지 걸릴 확률을 높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속을 편하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장 면역을 속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위에서 분해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장에서 변 만들어 배출하면 끝입니다.
이 네 박자 잘 지켜도 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잘 소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데, 소화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입에서 꼭꼭 씹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씹으면 침이 나와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보다 죽이 소화가 잘 되고 죽보다 미음이 소화가 잘 되는 건 입자가 작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위가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가 너무나 많은 양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위경련 났다라고 얘기하고, 위경련이 오래 지속되면 음식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잘 씹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산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감식초나 매실액 같은 거 좀 희석해서 식사 전에 아니면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좋은데, 보통 소주잔 중심으로 50cc라면 10cc 정도를 식초, 그리고 나머지 40cc를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샐러드를 즐겨 드신다면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조청을 한 티스푼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식초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조청은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저도 매일 아침에 식초를 희석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식초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도 식사량이 많으면 혈관을 파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서 혈당이 너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라는 게 파괴되면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안 좋은 독소들도 쉽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 장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내피세포가 파열되면 동맥경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면역 지키고 오래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식사량이 많지 않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건 늘 옳습니다. 속면역을 튼튼히 하는 마지막 수비수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흡수되어야 영양분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겠죠.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 위를 거치는데 위까지 도달한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분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토해버리는 건 위까지 왔을 때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쇄가 돼서 소장까지 내려갔다. 드디어 우리 소장이 너 들어와, 너 대장으로 나가서 항문으로 나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에 사는 누가 하느냐 했을 때 그 누구가가 장내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부족하면 소화장애 오고 영양분도 좋은 거 흡수도 못해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는 말은 유산균이 부족하다, 유산균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유산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라는 신호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80에서 90%는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분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때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발효된 음식이나 유산균을 보충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3단계로 구성된 3단 변신 로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 육모라고, 여기서 흡수하는 건 지방 흡수하고, 중간에서는 포도당 흡수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곳에서 아미노산 흡수를 하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제대로 흡수 기능을 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떡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떡져 있으면 소장이 기능을 못하면 영양분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흡수하지 못합니다. 소장에 때가 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때를 훔쳐내는 게 뭘 하느냐? 식이섬유가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바로 장 면역을 지키는 채소 먹는 법입니다. 그러면 생으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삶아서 먹어야 돼요? 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둘 다 먹어라. 그렇지만 생으로는 흡수율이 낮고요.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 식물도 뼈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뼈가 바로 섬유질이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그 섬유질을 먹고 자라거든요. 먹이가 되니까 또 좋죠. 그래서 삶은 채소 주스 한 잔으로 장 근육을 강화하고 소장의 찌꺼기 잘 제거되니까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면 가스도 잘 안 차고 잘 배출이 될 수 있고, 속도 편해지고 장 면역을 지킬 수 있겠죠.
장이 변 보는 곳이다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음식이 뇌를 만나는 곳이 바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 장을 보호하려면 소식하면서 면역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제 희망입니다.